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어제 코어팀에서 관리하던 GBQQ 지갑에서 신규 지갑 생성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파이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5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신규 지갑 생성을 담당하는 지갑으로 파이가 이동된 것인데요. 이 얘기는 마이그레이션이 조만간 시작될 거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나 오늘부터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파이도어 앱에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약 8,100개 정도의 지갑이 추가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도어 앱에서 3개월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마이그레이션 구간은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어팀의 물량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코어팀의 대표 지갑 주소를 몇 군데 이렇게 알아놓으면요, 미리 파이 생태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이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한 지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코어팀에게로 200억 개가 분배가 되었고 커뮤니티와 재단, 유동성 풀로 800억 개가 분배가 되었습니다. 또 이 800억 개는 재단에 100억 개, 유동성 풀에 50억 개, 그리고 커뮤니티 쪽으로 650억 개가 다시 보내어지는데, 이 650억 개가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최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굴하는 양이 바로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 휴대폰으로 코인 보상을 받고 KYC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받을 파이코인 양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인데, 그때 이 650억 개에서 지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파이 지갑을 생성해주고 그것으로 파이코인을 직접 지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신규 생성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주기마다 650억 지갑에서 이 신규 생성 지갑으로 조금씩 파이코인을 이동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5천만 개씩 아니면 1000만 개씩 조금씩 코인을 쌓아주는데요. 그러면 이 지갑 쪽에서 그 코인을 받고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는데 다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당장 꼭 알아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이고 이런 이동을 미리 파악하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도움이 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게시판에 코어팀 지갑 주소를 다 입력을 해 놓을 테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아니라면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 번씩 개념만 익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픈 메인넷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코어팀의 지갑의 흐름이나 고래들의 지갑의 흐름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파악하고 있는 분들의 정보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리플 홀더들 보면요, 모두 제드 맥켈럽 지갑 주소를 다 추적하고 있고, 또 비트코이너들도 고래 지갑 주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유들이 코인의 대거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오픈 메인넷에서는 당연히 우리들도 앞으로 파이 고래 주소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을 추적하는 DApp들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고 또 현재 고래들이 파이코인을 다 여러 지갑에 분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기가 꽤 까다롭고, 또 이런 파이가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적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매우 중요해질 수 있겠죠. 그처럼 오픈 메인넷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신규 생성 지갑으로 몰리는 코인 등을 미리 분석해서 파이 블록체인에 마이그레이션 되는 파이코인의 양 또는 유저 수의 증가량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파이코인의 생태계나 가격의 변화 예측에 매우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코어팀의 물량 이 200억 개에 대해서도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200억 개는 하나의 주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10,000개 정도의 코인 계정으로 잘게 쪼개져서 조건부 락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코어팀이 한 번에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커뮤니티가 채굴하는 비율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락이 풀리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어팀의 물량은 이런 형태로 200만 개씩 분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뉴스로는요, 파이 채팅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 챗과 채굴 앱이 분리가 되는 업데이트가 며칠 전 진행이 되었었고, 그 후로 이제 테크팀에 의해서 언제든지 더 쉽고 간편하게 채팅창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있었는데요. 오늘 파이 앱 메인 화면을 보시면 파이챗 업그레이드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나 폰트 크기 등 예전과는 사뭇 다른 산뜻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분위기에 이쁘고 무언가 쾌적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폰트가 너무 작아져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혹시 폰트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사용하실 분들은 폰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나온 파이치앤몰 대표 에드윈의 글도 제가 잠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석을 해드리자면, 파이치앤몰을 방문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파이를 획득하세요. 일부 판매자는 이미 많은 파이코인을 축적했습니다. 여기서 베트남 파이치앤몰을 리트윗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걸 다시 보면요, 파이치앤몰은 800만 파이가 현재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양의 파이, 100% 합법적인 거래를 축적한 많은 공급자가 있었으며 일부는 수천 파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윗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째로는 파이코인을 얻는 방법은 물론 채굴이나 이 노드 운영 방법도 있지만 이런 P2P 거래를 통해서 큰 파이를 얻는 경우도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끔 채굴률이나 노드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파이를 더 모으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남들보다 너무 적은 것 같다,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분들은 과감하게 건전한 P2P 거래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더 획득하시는 것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P2P 거래도 괜찮고, 이렇게 파이치앤몰이나 다른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해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래를 더 원하고 더 많은 코인을 모으고 싶어 할 때,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할 때 파이코인의 가치는 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 네트워크의 폐쇄형 메인넷의 거래를 제가 잠시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파이도어 앱에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데이터들을 다 제외하고요, P2P 거래만 분석을 해보면 하루에 많게는 10,000건 정도, 적게는 약 5,000건 사이에서 P2P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다른 블록체인은 대부분의 디파이 시장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DApp들의 거래 하나하나가 다 거래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는 게임이라든지 토큰 하나를 움직여도, 또는 NFT 하나를 구매를 하더라도, 또는 다른 코인과 스왑을 하나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트랜잭션 양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대부분의 그런 앱들이 작동이 되지 못하도록 거의 대부분 억제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가능하면 상품과 서비스와 파이코인을 교환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래수가 매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본다면 부정적으로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파이 생태계 이 거래 대부분은 파이체인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파이체인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파이체인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데이터를 보면요, 실제 평균 거래의 코인 이동을 보면 건당 170파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래 플랫폼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 파이 바텀몰은 거래량이 비교도 안 되게 적을 뿐더러 이곳에서의 거래당 평균값은 239파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즉 한 건당 239파이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서는 파이체인몰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잠시 돌아가서 파이체인몰의 메인 지갑 주소는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 이 지갑 주소는 파이체인몰의 판매자들의 출금을 담당하는 지갑 주소입니다. 하루에 최대 50파이까지 출금을 허용해 주고 있고, 출금 수수료 0.01파이를 제외하고 49.99파이가 출금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클릭을 해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출금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파일을 모으면 이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체인몰 대표 에드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이의 생태계와 대부분의 이 거래 데이터에 대한 파악이 모두 되어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저희들에게 객관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개 이상의 파이코인을 거래를 통해서 획득하고 있다. 이 기회를 초기에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금 거래나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파이코인과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데스크에 실린 헤데라의 창립 멤버가 얘기하는 분산형 아이디가 블록체인의 혁신의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한 기사를 가지고 모아보았습니다. 작년부터 매우 조용하게 이 블록체인의 메타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기에서 KYC와 영지식 증명을 혼합시킨, 즉 탈중앙 KYC 또는 영지식 증명이 가능한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 증명이 웹 3.0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이 증명이나
성별만 증명해도 되는 곳에 필요 없이 우리는 모든 아이디 정보를 노출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는 중앙화된 기업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웹 3.0 세계에서는 한번 증명이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암호화해서 이미 내가 18세 이상임을 또는 내가 남성임을 증명했다라는 것을 남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얼마 전에 폴리곤 아이디 담당자가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을 또 찾던 그런 이슈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서 폴리곤 아이디도 영지식 증명, Verifiable Credential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가볍게 제가 화두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 왜 이게 파이 네트워크에게 중요한 얘기냐면요. 파이가 기본적으로 이 필드에서 가장 초창기에 영지식 증명과 흡사한 개념의 탈중앙 KYC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갑 주소로 당신은 이미 18세 이상임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증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앱이 생겨나더라도 이것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파이 주소를 제시함으로써 1인 1계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소 하나로 파이 생태계에서는 여러분의 신분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기술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를 읽어드리자면 흔히 퍼블릭 블록체인 자체를 웹 3.0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중앙 집중식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데이터와 자산을 읽거나 쓰고 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용자의 계정이 단일 기업의 서버에만 존재하는 웹2와 달리 웹3에서는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계정 소유권을 기록합니다. 개인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웹 3.0에서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가 새 계정과 암호를 영구적으로 생성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웹 3.0 생태계에서 분산형 디지털 아이디가 혁신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웹 3.0 프로토콜과 암호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개인 소유권이 해당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아이디를 사용하면 개인이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 직접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성인임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하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주소와 같은 추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도 내 신원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기관을 통하지 않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탈중앙 KYC의 개념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또한 매우 올바른 선택을 미리 한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2023년 또는 2024년에는 이로 인해서 파이 네트워크 또한 여러 긍정적인 소식들을 미디어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